나경이 은빈이야? 잠깐 한 1분만 기다려봅시다. 1분만. 반갑습니다. 지우, 나경, 은빈 온 거죠? 그죠? 숙제가 2.38 RPM 28에서 38. 오늘 1.9를 봐야겠네.
여기 맞죠? 그죠? 여기 할 차례죠. 갑시다. 자, 여러 가지 조건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게를 파악하면서 어떤 게 먼저 사용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뭐라 조건이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해가지고 막 길게 나올 건데 보통 이제 읽는 순서대로 조건을 적용시키게 돼 있어요, 뇌는. 근데 뭐 꼭 그러라는 법이 없으니까 얘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너 했다가 얘 했다가 이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접근은 아무거나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그 얘기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좀 더 확대해볼까요? X축하고 Y축 그리고 여기에 동시에 접한대요. 그러면 X축, Y축에 접하는 거 전부 하나, 그다음에 여기에 접하는 거 하나 이렇게 있는 건데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X축, Y축으로 접하는 거부터 볼까요?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원일 겁니다. 분명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굳이 그릴 필요 없어요. 내비둬 보세요. 얘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얘를 같이 엮어보려고 하는데 쭉 조금만 더 읽어보니까 일사분면 위에 있다는 정보도 있네. 그쵸? 그러면은 이제 다시 2번을 냅두고 1번하고 3번만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2번 냅두고 그럼 X축, Y축에 접하면서 일사분면이 위에 있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원이겠죠. 그쵸? 여기 있는 원, 뭐 더 큰 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쵸? 근데 그런 게 지금 표현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에 있으니까 x-a의 제곱에 y-a의 제곱에 반지름은 절대값 a의 제곱인데 그냥 a의 제곱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그럼 요러한 원이 될 거고 요 원은 중심이 a,a고 반지름이 a인 거죠. 그러한 원이 여기에도 접한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마지막에. 그럼 접한다는 얘기는 요 도형에 접한다는 얘기는 이 도형이 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런 원이 두 개 있다는 얘기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실제로 뭔지 한번 구해보면 알겠죠. 인간이니까 뭐 정확하게는 지금 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접한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이 원 1번, 3번을 만족하는 원하고 얘랑 접한다는 표현을 하려면 1번, 3번을 만족하는 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고 X축, Y축 버려봅시다. 복잡하니까. 그리고 2번 도형을 그렸을 때 이렇게 접하는 상황 하나 그려주시고 그러면 여기 중심이 A,A가 될 거고 이게 수직이면서 거리가 A가 되겠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A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제 그 표현을 하러 가는 겁니다. 12Y에 빼기 8 빵하고 A, A 사이의 거리가 지금 A다 이러면 되겠죠. 그럼 5의 제곱에 12의 제곱에 루트 들어갈 거고 A 제곱으로 A 제곱이니까 17 A 되고 빼기 8 절대값 들어가고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5의 제곱에 12의 제곱하면 피타고라스 수니까 13 될 거고 13A가 될 테니 첫 번째 요거랑 그냥 절대값이 바뀌어져서 요런 경우가 있겠죠. 요거 빼지면은 4A가 될 거고 그다음에 8이 넘어가서 A가 2가 되는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17A-8하고 마이너스 13하고 같은 경우가 있겠죠. 넘어가면은 30A가 될 거고 넘어가면 8이 될 테니 A는 30분의 8 그래서 2로 엮어놓으면 15분의 4. 그럼 A가 요런 A가 하나 있을 거고 요런 A가 하나 있을 거고 그래서 두 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순서는 내 마음대로 바꿔서 풀어도 상관없다예요. 자, 옆에 따라 풀어봅시다. 다 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거 봅시다. 현의 길이가 주어지면은 원의 중심의 수선을 발현되면서 직각삼각형을 만든다라고 돼 있어요. 왜 만드냐 하면은 현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관찰을 좀 해봅시다. 자, 원이 있어요. 자, 원의 중심을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A, 그 다음에 뭐 직선을 줬어요. 이것도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뭔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길이도 현재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원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요 길이도 알고 있는 상태라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아직 안 구했지만 얘도 미래에는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길이를 결국 알게 되면 요 길이까지 알게 될 테니까 길이가 같아서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요 삼각형을 이루는 요소 중에서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가 거리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리고 여기가 현의 길이의 반띵입니다. 셋 중에 두 개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는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는 안 알려주겠죠? 문제에서. 그 얘기예요. 자,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만나서 생기는 현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미지를 잡아보고 마이너스 1,1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8이네요. 그리고 어딘가에 지나가겠죠. 직선 예쁘게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 X축과 Y축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 길이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2의 제곱에 1의 제곱에 루트 들어가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1 집어넣으면 1 빼기 4의 절대값 들어가겠죠. 그럼 이게 거리가 나올 텐데 루트 5분의 마이너스
5거든요. 루트 5겠죠? 이거는 루트 5의 제곱으로 보면 좋죠. 양변에서 루트 5. 여기가 루트 5일 거고,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8이니까 여기는 루트 3. 그럼 여기에 2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 옆에 또 따라 풀어봅시다. 바뀌었습니까?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이렇게 쓰고 얘가 어딘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쓰고 여기를 구해보니까 얼마나 5-k 거리가 2루트 아, 2분의 3. 2분의 3 나올 수가 있나? 아, 여기 길이가 2고 반지름의 길이를 미리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3이고. 그러면 무리수 값이 나와있네. 네? 여기가 뭐라고? 2분의 3이 어떻게 나온 거야? 이게 뭔데? 이 9는 뭐야? 지금 이 9는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얘는 3을 제곱해서 반지름 제곱이잖아. 그렇지. 9는 여기다가 계속 투어해.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도 여기 표현할 수 있지. 그지? 그게 루트 5다라고 주장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는 거가 어렵지? 그것만 하면 답 나오겠죠? 다 했어요? 기본 11로 갑시다. 이제 여기다 또 붙여보시고
최소인 원은 두점 A, B를 양끝으로 하는 점이다. 어떤 점이 있대요. 여기를 지나는 원은 무지개 많아요. 원이 결정되려면 세 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세 점이 있으면은 왜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자 여기에다가 세 점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1, 2, 3, 4, 5, 7 이런 거 집어넣으면 A, B, C, D, 식 세 개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세 점만 있으면 되는데 두 점을 줬으니까 당연히 원이 졸라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원들을 일단은 노가다로 관찰을 해보면 뭐 이렇게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좀 이상하지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근데 그 원들 중에서 가장 특이한 원이 뭘까요? 맞아요. 항상 특이한 것부터 봐야 돼. 기한은 걔가 지름이 되는 거죠. 이름이 있는 거죠, 지름도. 어떤 이름이죠?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요 A, B는 관측되는 모든 원의 현입니다. 그 현 중에서 제일 특수한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현 중에서. 그게 지름이에요. 지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요 원이 다른 원보다 무조건 작아요. 뭐가? 반지름이. 이게 제일 작은 원이에요. 그럼 모두 작을까요? 넓이도 작겠죠. 그렇죠?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면은 자, 21번 볼게요. 자, 요 원과 요 직선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넓이가 최소인 원을 구해보래요. 그럼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1번 원, 2번 직선이 어딘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여기 A점, B점 있을 텐데 여기를 지름으로 하는 이 원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이 현의 길이를 구하면 끝나죠. 현의 길이를 구하면 끝나니까 방금 배웠던 것도 쓰는 거예요. 손을 발 내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 길이는 2가 될 거고 지금 이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3의 제곱에 4의 제곱에 루트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1을 집어넣겠죠. 마이너스 2,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4에 플러스 5에 절대값.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고 여기도 뭐가 되죠. 여기 길이는 1. 그러면은 4에다가 1 빼니까 루트 3. 그럼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넓이가 구해지겠죠. 그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따라 풀어봅시다.
됐어. 됐어. 자, 다 된 거 반대로 넘어갑시다. 기본 12.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의 외부에서 이 원에 긋는 접선은 두 개가 있겠죠. 그리고 중학교 때 배운 개념에 의하면 이 두 접선의 선분의 길이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 선분의 길이가 궁금하다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가 특이하니까 이름 있는 여기 점하고 연결. 그리고 여기도 접하고 있으니까 접하는 접점도 특수. 그죠? 자, 그럼 여기는 반지름일 거고 여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우리는 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도 구했을 거고 이 길이도 구했을 테니 피타고라스 써서 이 길이를 간접적으로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수학에서 어떤 3분의 길이를 구하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얘만 쳐다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지금 공통적인 규칙이 뭐냐면 3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얘를 포함한 직각삼각형 만들기. 그죠? 간접적으로 여기 구하고 여기 구해가지고 얘를 알아내는 방식이에요. 모든 게 다. 그죠? 요걸 느끼셨으면 아주 브라보입니다. 자, 3,2에서 여기에 그 접선 PT 구해보래요. 그리시고 중심거라 봅니다. 그러면 x-2, x 플러스 2의 제곱이면 y 플러스 1의 제곱에 빼기 4, 빼기 1, 더하기 1이 되니까 사라지고 2의 제곱. 반지름의 길이는 현재 2가 돼요. 근데 어딘가에 이렇게 접선이 있을 겁니다. 여기 P고 3,2.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쓰셔야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점과 점 사이에 쓰시면 5의 제곱에다가 지금 3의 제곱 그러면 25에다가 8, 그러니까 33. 33. 그럼 여기 길이는 이제 33에다가 빼기 4 해가지고 구해지겠죠. PT 길이가. 그래서 이거 계속 반복적인 얘기예요.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옆에 풀어봅시다.
다 되셨나요?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X축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뭐 이렇게 그릴 거를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옮겨놓고 뿌니까 회전시켜가지고. 자, 그랬을 때 이 원 위에 있는 점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선의 발이겠죠. 왜 그럴까요? 이런 건 거리가 안 되나요? 보통 거리를 얘기할 때는 최단 거리를 얘기합니다. 가장 짧은 거리. 그래서 수선의 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거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많은 거리들이 우리 눈에 보일 텐데 그러한 거리 중에서 가장 짧은 거와 가장 긴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 특수하죠. 가장 짧고 긴 거는 특수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특수한 건 특수한 것끼리 엮여 있어요. 그러니 원의 중심하고 같이 생각합니다. 얘랑 연관이 있겠지. 자, 여기랑 이제 여기를 엮어보면, 자, 이 길이에서 반지름만큼 뺀 게 원에서 가장 멀리 도망간 거리고, 그럼 이 길이가 가장 짧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여기 반지름만큼 더 가신 요 점이 가장 긴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딱 느껴지시죠? 그래서 최장거리랑 최단거리는 역시나 원의 중심까지 요 길이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빼거나 반지름 더해서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죠? 잘 보이시나요? 잘 보여요? 너무 작나? 이렇게 해야 잘 보이나? 여기 정도 잘 보이네요. 자, 이 원과 직선 사이의 최단거리를 구하래요. 원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직선이 어딘가 있었을 텐데 당연히 최단거리는 특수하니까 요거 먼저 구하시고 반지름만큼 빼있으니까 반지름 루트 8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하고 거리 사이 거리 구하시면 루트 2에 자 y 1로 넘겨가지고 여기 빵대로 1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3 절대 그럼 루트 2에 6 얘는 3 루트 2겠죠. 그래서 여기가 3루트 2, 그 다음에 2루트 2니까 여기는 루트 2겠죠. 최단거리는 루트 2. 따라하죠? 자, 옆에 또 풀어봅시다.
다 됐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2번 14.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이 있기만 하면 원이 결정이 될 텐데, 자, 만약에 내가 어떤 딱 포인트를 집어주면 여기 원에 접하는 직선은 오직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즉,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내가 x1, y1이라고 불러볼게요. 얘는 원 위에 있습니다. 그럼 요 원의 방정식도 한번 써볼까요? 요거겠죠? 원 위에 있다고 하니까 이 둘을 엮어보면 반드시 얘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죠? 자, 만약 요렇다고 치면 내가 어딘가에 x1하고 y1을 딱 지정해주는 순간 숫자로, 그러면 접선도 무조건 하나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여기 숫자가 바뀌면 접선도 바뀔 거고, 따라서 점의 위치가 뭐를 결정하고 있죠? 직선을 결정합니다. 인과관계인데요. 약간 함수 느낌이 나죠. 함수 느낌이 나는 모든 건 공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러 가봅시다. 여기를 x1, y1이라고 했을 때 x1, y1이 원인이기 때문에 결과도 x1, y1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x1, y1이고 여기 수선의 발도 떨고 갑니다. 그럼 거리가 r이랑 같다. 이거 한번 써볼 거예요. 현재 모르고 있는 건 그럼 이거겠네. 이 직선의 구성 요소 중에 기울기만 모르는 거겠죠? 그죠? 기울기만 몰라요. 기울기를 구하러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 y는 m의 x 빼기 x1 더하기 y1 얘랑 0,0 사이에 거리가 r입니다. 이거가요. 그러면 이거 전개를 좀 해볼게요. 빵 해놓고 mx 그리고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y 더하기 y1 n제곱에 더하기 1에 루트 들어가고 절대값 빵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절대값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리가 r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거리가 r 들어가고, 자, 여기 1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1 더하기 y1의 절대값 r에 m제곱 플러스 1. 자, 그럼 m이 궁금하니까 얘를 지금 한번 제곱을 해서 좀 벗겨내볼 거예요. 제곱을 해서 벗겨내보면 x1 제곱 마이너스 2x1 y1 제곱에 r 제곱에 m 제곱 1 r 제곱에 m 제곱에 r 제곱인데 현재 r 제곱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죠. 여기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다 보니 요만큼이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요만큼이 사라질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이너스 2x1 y1 r제곱에 m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리고 나면 m값이 r제곱에 마이너스 2x1 y1 이렇게 되고 m제곱 이렇게 돼요. m은 r에 마이너스 2x1 y1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거를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할 건데, 정리를 하는 과정은 조금만 생략을 할게요. 생략하면은 결국엔 뭐가 다 띄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자,
자, 얘를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 한 게 요거예요, 지금. 요건데 요것도 구하는 과정은 비슷해요. 요것도 구하는 과정은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똑같이 하면 되는데 자, 요 과정은 조금 생략을 할게요. 결론만 일단 알아봅시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x1하고 y1의 좌표를 주면은 x제곱, y제곱, r제곱이란 방정식에 얘를 이렇게 보세요. xx,yy라고 놓고 여기에 x1, y1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럼 바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여기랑 정과직선사의 거리 해보시면 될 텐데 자, y는 mx 쓰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간 다음에 r에 m제곱 플러스 1 자, 여기는 좌표가 아니라 기울기로 표현했고 여기는 좌표로 표현했고 자, 보세요. 왜 기울기로 표현해도 되냐면 야, 위치를 주면은 기울기가 정해지네? 그죠? 여기 위치를 주면은 여기 기울기도 정해지죠. 거꾸로 기울기를 주면 위치가 정해지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근데 이 기울기랑 같은 위치가 여기도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나와요. 기울기를 주면은 직선이 두 개 나와요. 그때는 기울기를 줄 때도 함수처럼 직선이 결정될 거고 구하는 방식은 점과 직선 사이. 얘도 점과 직선 사이. 이겁니다. 정리해보면 그래서 둘 다 가능하고 자, 좌표를 줄 때는 이렇게 구하면은 기억하기 쉽겠죠? 얘가 조금 기억하기가 복잡해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걸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를 외우고 있는 게 좋고 이거에 구하는 원리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당연히 외웠으니까 딱 이것만 물어보는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일 거고 그건 안 될 겁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문제에 녹여내요. 그 원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판별식 써도 상관없지만 그거보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훨씬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30초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서 안 보고 외우셔야 돼요. 지금 이거 손으로 써보시면서 외워두세요. 30초 정도 줄게요. 자, 보시면 이제 보세요. 그래서 주의점이 좀 있는데 얘네 둘은 지금 원이 아주 특수한 상태예요. 중심이 0,0일 때 원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직선이에요. 만약 중심이 A, B로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치면 이제 일반적인 원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도 A, B만큼 다 움직여야 돼요. 얘도 움직여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값도 싹 다 움직이고 얘는 여기 값이 움직이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변할까요? 여기 좌표가 A, B만큼 변하면 x1 플러스 A, y1 플러스 B로 움직일 거고 여기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 그럼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런 걸로 안 구합니다. 뭘로 구하냐면 그냥 이걸로 구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얘기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위에서 요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줬다고 쳐봅시다. 그럼 뭐가 있을까? 잠깐만, 1이라 간단하겠네. x가 2고 y는 마이너스 1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 되죠? 이게 원위죠.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그럼 지나는 점이 기울기를 모르겠고 빼기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저거 직선 사이의 거리 하셔가지고 m을 구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게 훨씬 빨라요. 아닐까요? 물론 이 상태에서 얘를 원점으로 평행 이동한 다음에 이걸 구한 다음에 다시 또 평행 이동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복잡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자 그러면 얘는 좀 더 지금 제가 더 얘기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잠깐 적어두시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볼게요. 주의점이니까 나중에 또 나올 거고. 자 어쨌든 지금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자 밑에 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5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에 m제곱 플러스 1이었을 테니까 우리가 순차적으로 집어넣으면 되죠. m이 2 그러면 2 r은 루트 5 해서 냅두시면 돼요. 두 개 있는 겁니다. 기울기가 2인 거. 자 옆에 또 풀어봅시다. 자, 다들 나오셨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기본 15로 갑시다. 자, 기본 15가 앞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게 있었죠? 자, 이거 두 개로 찢어놓은 다음에 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지난 점, 그죠? 그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xx, yy 4였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지난 점 1, 이 자리에다가 지난 점 3 이렇게 끝나요. 저세 방정식. 오케이? 자, 옆에 거 풀어봅시다.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판별식 하면 복잡해져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가셔야 됩니다. 힌트는 드렸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셔가지고 계산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기본 16. 특정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은 m의 x-a 플러스 b로 식을 세울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서 거리 조건의 식을 세운 뒤 인값을 구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 l이래요. 그리고 요 점과의 거리가 1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떤 특정 점이 있는데 그리고 마이너스 1,2 있나? 그리고 또 다른 특정 점이 있어요. 그러면 요걸 지나는 직선이 정말로 많을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을 건데 거리가 1인 직선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직선이었으면 거리는 이거고 요 직선이었으면 거리는 이거고 요 직선이었으면 거리는 이거일 텐데 그 많은 직선 중에 만약에 너가 거리가 1이었으면은 이거 당첨하면서 얘를 골라볼래?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많은 직선 중에 모르는 요소가 기울기밖에 없죠. 그럼 기울기만 모른다고 이 지식으로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주장하면 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인데 그때 거리가 1이래 라고. 그럼 m 값이 구해줄 거예요. m x 플러스 m 빼기 y 더하기 2는 빵 하고 1,3하고 거리가 1이 되는 그러한 m을 찾을 겁니다. 그럼 m제곱에 1에 루트 들어갈 거고 1, 3 집어넣으면 1m 더하기 m 마이너스 3 플러스 2의 절대값 이게 1 이렇게 되겠죠. 여기 2m 마이너스 1 되겠죠. 2m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양변 한번 제곱해보자. 4m제곱에 마이너스 4m에 플러스 1 m제곱에 플러스 2 여기 3m제곱에 마이너스 4m에 0 되겠죠. 그럼 n값은 0이거나 아니면 3분의 4 나오겠네요. 0 또는 3분의 4. 그럼 모두 구한거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0 집어넣거나 3분의 4 집어넣거나. 자, 이해가셨죠? 자, 32번 여기 옆에 있는 거 봅시다.
자, 대부분 다 본 것 같으니까 계산 마무리를 나중에라도 좀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기본 17입니다. 사용 이 화면에 안 뜨는데 잠깐만요. 배터리 좀 왜 저게 안 들어져? 사라졌다. 됐어, 됐어. 자, 원 밖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 이것도 뭐 미지수를 잡으면 돼요. 그냥 원을 알려줬고, 그럼 중심도 알고 있을 겁니다. 반지름도 알 거고요. 그리고 밖에 한 점을 또 알려줬을 겁니다. 한 점. 그러면 미지수는 당연히 기울기로 잡으면 되겠죠. 요것만 모으니까. 그죠? 그래서 기울기로 잡은 다음에 또다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라 하시면은 이게 나와요. 그랬죠? 네. 이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가봅시다, 이거. 자, 이 직선이 여기가 중심이 마이너스 1,2예요. 반지름은 루트 3. 그럼 여기다 써봅시다. 마이너스 1,2. 반지름은 루트 3이에요. 여기가 현재 2,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모르니까 y는 mx-2 플러스 1 이렇게 쓰시고 mx의 빼기 y에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하고 마이너스 1,2 사이의 거리가 루트 3이다 라고 서술하면 되겠죠. 그럼 식 쓰시면 m제곱에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의 절대값 그 녀석이 루트 3 식을 좀 정리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3m 될 거고 마이너스 1 될 테니까 3m 플러스 1의 절대값이라고 써도 똑같고 루트 3의 m제곱 플러스 2 그럼 이제 제곱하면 되겠죠. m 제곱하면 vm 제곱에 6m 플러스 1에 3m 제곱에 3 6m 제곱에 6m 빼기 2는 0 3m 제곱 3m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에 한만 구하면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m은 두 개가 있을 겁니다. m은 m2라고 이걸 정해주면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 쓰시면 되죠. 그죠? 자, 밑에 것도 봅시다. 마이너스 2,4에서 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 얘도 뭐 똑같겠죠? 돌려보셔서 원 하나 그려주시고 습관적으로 그림을 무조건 그리세요.
얘가 0,0이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2 그러면 직선 세우시면 y는 mx 플러스 2의 플러스 4 그럼 mx의 빼기 y의 2m의 마이너스 4는 8과 0,0 사이의 거리가 아니다. 똑같이 흘러갑니다. 이 녀석에 빵빵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4의 절대값 거리가 2 그리고 이거 넘기고 아까 전처럼 제곱 하시면 끝나요. 그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거 또 따라 풀어봅시다. 다 되셨으면은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 전에 숙제한 거에서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28에서 38 중에서 질문할 거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183번이요? 83번하고 184번 또 있습니까? 180번 175번 1번 2번? 아 172번 172번 또 있나요? 보세요.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13분이니까 23분에 만나겠습니다.
갑시다. 알케 172번입니다. 172번. 지점이 있는데 이 직선이 3분의 1을 수직이라는 거. A가 있고 얘는 정확하게 위치가 R이고 B로 있고 선분이 있는데 하필이면 가운데를 수직이게끔 통과하고 있다.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죠. 상황만 보면 되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나는 이 직선의 뜻을 다 알고 있어. 학교 지금. 그죠? 노랑이랑 얘랑 수직이니까 그러면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초록이는 몰라. m이 있는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알고 있죠. m 값을 알 수 있다. 그럼 여기 기울기가 현재 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일단 구해보면 끝나거든요. 여기 구해볼게요. 왜 끝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 직선하고 요 직선 이제 세울 수 있어요. 여기 A, B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현재 2고요. 마이너스 2 더하기 3 m이 있네요. 그죠? 2,3 그래서 2x 빼기 y 마이너스 y다가 더하기 3 하니까 마이너스 1 자, 얘랑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8이랑 연립해보면 되죠. 여기 두 배 하시면은 2x에 4y에 마이너스 8이니까 자, 얘랑 연립할 거예요. 빼버리면 마이너스 5y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7인가요? 면방. 그럼 y좌표가 5분의 7 나오네요. 조금 더럽긴 하지만 y좌표가 5분의 7. 이제 y좌표를 집어넣으면 x좌표 나오겠네. 5분의 7, 14 빼기 4니까 x좌표는 4 빼기 5분의 14 5분의 20 빼기 14니까 5분의 6이네. 5분의 6.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대로였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A, B를 잡고 여기랑 여기에 평균이 이거다 라고 쓰는 방법에서 시크나 나오겠죠. A점하고 B점의 평균이 5,6, 5,7 이거랑 이 B점 A, B는 요 직선 요 직선인가? 요 직선 위에 있다. 그래서 식이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0이다 해서 여기 식이 두 개가 나와요. 그죠? 이거 가지고 연립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딴 거 해볼게요. 저는 주로 이걸 쓰는데 기울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저게 갖고 있는 정보는 x가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는지 알려줘요. 그죠? 자, 직선을 관측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울기입니다. 직선이 아닌 이차함수는 꼭지점이에요. 자, 이 기울기가 왜 중요하냐면 직선의 탄생 배경이 비례식이라서 그렇고 여기 기울기에서 직각삼각형 반드시 닮음 쓰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직선의 탄생 배경을 알면은 어쩔 수 없이 저렇구나라는 게 나와요. 무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탄생 배경을 알지 모를지는 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는 직선은 기울기가 제일 중요하고 반드시 기울기랑 엮어서 비례식 직각삼각형 닮음을 쓸 것이다라는 걸 외워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 뒤로 가면은 이제 지금이야 뭐 직선 단어니까 직선 문제만 나오겠지만 시험 문제는 다 섞어서 내죠. 졸라 어려운 데가 직선이에요. 졸라 어려워요. 보세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면 기울기가 2니까 여기 K면 2K겠네? 그럼 K 값은 5분의 6하고 2의 차이죠. 그죠? 5분의 6에서 2를 빼시면 얼마면 될까? 6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답니다. 아, 이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지금. 원래는 이 직선이 왼쪽에 있어야 되고 비접해도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도 풀 수 있죠. 그럼 1로 마이너스 5분의 4만큼 갈 때, 즉 K만큼 갈 때 1로 2K 갔으니까 여기 도달한 거거든요. K 값 현재 알고 있고 그럼 여기에서 또다시 K 가고 2K만큼 가면 여기 도착하겠죠. 그럼 여기 좌표는 뭡니까? 5분의 6 더하기 K. 여기 좌표는 5분의 7 더하기 K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K 값은 구해놓은 상태고 집어넣어서 숫자 계산하면 비접표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저는 좀 더 편하고 빨라서 요거 많이 써요. 기울기는 반드시 요거랑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면 180번. 자, 두 직선이 있는데 사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엑스의 범위는 것이고, 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얘는 뭔가를 모르는데 뭘 모르는지 모르겠거든요. 왜 모르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따져보면서 mx의 마이너스 1에 2n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을 왜 모르냐고 물어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그냥 m 때문이다요. 그럼 m이 관심사가 되고 수학에서 어떤 한 문자가 관심사가 되는 순간 반드시 어떤 태도로 지녀야 되냐면 내림차순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관심사가 되면 m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보면 x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빵. 그러면 m이 아무리 많이 바뀌더라도 x 값이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은 m이 바뀌는 게 멈춰요. 그죠? 빵!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면서 y도 마이너스 1이면은 이 식은 참이에요. 그 얘기는 이 직선은 마이너스 2,1을 무조건 지나고 기울기는 막 바뀔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특이한 점을 지금 보는 아주 특이한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정점이라고 불러요. 안 변하는 점. 자, 그러면 요거랑 이제 요 데이터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관측해 봅시다. x축 그리고 y축을 그려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그려보면 절편이 x가 2네요. 한 칸, 두 칸마다 2,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직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2번 직선. 자, 1번 직선은 마이너스 2, 1 여기 지나고 기울기는 현재 몰라요. 막 변할 수 있죠. 근데 4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대. 자, 요러면 4사분면에서 만나고 요래도 만나고 요래도 만나고 요래도 만나고 요래도 만나다가 여기가 특이합니다. 요 기울기를 이름을 불러봅시다. M1이라고. 뭔가 있겠죠? 구하지 말고 표현만 하는 거예요. M1보다 M 값이 커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4사분면에서 안 만나기 시작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M은 M1보다 커지면 안 되니까 요래야 돼요. M1이 돼도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여기는 4사분면 아닙니다. 경계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범위가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고 얘가 관심사예요. 이 M1은 M이 어디를 지날 때냐면 여기를 지날 때입니다. 0, 마이너스 1을 지날 때의 그러한 M이에요. 표현해 봅시다. 요 직선이 M이 막 변하다가 0,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그 M 구해야 되니까 대입하면 끝나겠네요. M은 2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빵 될 테니까 M 값이 0이겠네요. 그럼 요 값은 0이
m은 이름이 m1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이때도 특수한 거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잘 보시면 제가 m1을 안 구하고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m1을 안 구하고 먼저 결론에 도달한 다음에 m1만 구하러 가자. 이렇게 가야 돼요. 도중에 막 구하려고 하면 논리가 끊깁니다. 산수로 빠지지 마시고 쭉쭉 논리를 펼친 다음에 마지막에 산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83으로 갑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L과 직선들이 있는데 다 직선이네. 만나는 점이 있대요. A와 B. 요 L을 모르네. 이게 L이에요. A, O, B의 무게중심은 알고 있네. G를 지나고 L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세요. L을 모르니까. 자, 만약에 L을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걸 못 구하는 이유는 솔직하게 말하면 L 모르잖아 이거잖아. L을 알면 너 구할 수 있냐 이거부터 해보는 거야. L을 알았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좌표 알았겠죠. L을 알았으면 여기 좌표 알 수 있죠. 연립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 좌표 여기 좌표 여기 좌표 하니까 무게중심 됐겠네. 그쵸? 끝난 겁니다. 자, 원인이 뭐였죠? L이에요. L을 몰라서 못 풀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를 안다라고 해봅시다. 아니 모르는데 안다라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 그 점을 이렇게 설정해보는 거예요. 미지수. 자, 그럼 여기가 문자여도 숫자일 때랑 논리는 똑같을 겁니다. 그대로 한번 진행하고 관찰해보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G를 구하는 거 어떻게 했지? 하면서 가보는 거예요. 그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이죠. 원점, A점, B점, 행렬이라고 생각합시다. XY 나누기 3 하면 2,3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A점, B점 더하면 6,9라는 행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 더해보면 A 더하기 B 얘는 2A 더하기 2분의 B가 6,9구나. 끝났죠. 6. 그럼 A 값, B 값 구해지겠죠. 연립해서. 자, 그럼 끝난 거예요. 여기 숫자. 여기 숫자가 결정이 됐고, 그러면 이 직선도 결정이 끝났어요. 그렇죠. 직선이 결정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수직인 기울기도 알아요. 그죠? 기울기 알고 있고, G를 지났는데 G를 지나면서 L과 수직인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직선 세울 수 있죠. 끝난 겁니다. 그죠? 자, 밑에 184로 갑시다. 184. 자, 보시면 직선이 있어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된대요. 직선이 있는데 삼각형을 안 이루려면 어떻게 되지? 직선 두 개가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도 평행해서 모두 다 평행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직선 두 개가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는 안 평행하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직선 세 개가 다 평행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는 아주 변태스러운 특이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거나, 그럼 요때 유일하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거를 구분짓는 가장 큰 요소는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다 같을 때, 기울기가 두 개만 같을 때, 기울기가 세 개 같을 때, 기울기가 모두 다를 때.
근데 한 점에서 만나고 모두 다르고 한 점에서 안 만나요. 그러니까 가장 큰 분류는 기울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삼각형 안 이뤄야 되니까 기울기부터 봐야 돼요. 기울기를 봤더니만 자 여기 x, y 앞에 있는 데이터만 기울기와 연관이 있죠. 그죠? 우리가 배우기를 ax, by, c는 빵과 a'x, b'y, c'은 빵에서 a'의 a, b'의 b면 기울기가 같으니까 평행하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평행하다고 만약 이것마저 같으면은 이제 겹친다가 되겠죠. 그죠? 자 보니 앞에 있는 거가 지금 싹 다 다르니까 기울기는 모두 다른 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되니 요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요거란 얘기죠.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면 돼요. 그죠?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면 되니까 얘랑 얘랑 연립해보고 얘랑 얘랑 연립해보고 x, y 좌표 구한 다음에 걔네들이 다 같으면 된다. 규정되겠죠. 1번, 2번, 3번이라고 해봅시다. 쌤, 미지수가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어떻게 x 값을 구하나요? 자 그럼 원인을 또 생각해봅시다. 여기 x 값을 구하기 어색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가 문자여서 어색한 거면 숫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결국엔 얘가 원인이니까 얘를 제거하는 방법은 머릿속에서 그냥 숫자라고 착각을 하면서 풀면 돼요. 얘는 이제부터 숫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양변을 빼 마이너스 x 그럼 여기는 a는 수였으니까 이렇게 써봅시다. 수 빼기 1 그러니까 그럼 x는 수 빼기 1이었네. x는 a 마이너스 1 오케이?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1을 이제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1 빼기 y 더하기 a는 0이니까 y 값은 2a 마이너스 1. 자, 요게 1번하고 2번 엮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1번하고 3번을 엮든 2번하고 3번을 엮든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엮으셔도 돼요. 뭘 해볼까? 2번하고 3번이 좀 만만할 것 같은데 2번에 2배를 하면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3번은 3x 마이너스 2y 빼기 a는 이제부터 나의 뇌는 착각 좀 얘는 숫자 그럼 뺐겠지 x 2 플러스 a 그러니까 x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를 다시 집어넣어 봅시다. 2번에다가 집어넣으면 2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나오고 마이너스 y 잡고 플러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a에 더하기 1은 y가 되겠죠. y 좌표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겠죠. 그 다음에 너랑 같고 너랑 같다 하면은 나와요. 근데 하나만 같다고 해도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같다고 하는 y끼리 같다고 하는 a 값이랑 다르면 모순이에요. 그런 a는 없다 이건. 자 넘어갈게요. 끝인가? 끝이네요. 진도를 살짝만 더 나갈 수 있겠어요. 살짝. 어디까지 했지?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어? 17까지 했어? 18 기본 18 닮은
얘기하려면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글쎄요. 자, 여러분들 삼각비 기억납니까? 나요? 세트라고 해봅시다. 면 P 있어요. 코사인 세타는 뒷변분의 뭐죠? 뒷변입니다. 그죠? 자, A 대 B가 2 대 3이다. A 대 B가 3 대 2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제가 알려줬나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비례식은 유리식, 분수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A 대 B는 맨날 2 대 3, 아니 3 대 2 써놓고 내항, 외항 막 곱한 다음에 그 짓거리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A 대 B는 2, A 대 B는 3 대 2다. 오케이? 얘도 돼요. A 대 B는 3 대 2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실험. 너가 3개 갖고 있으면 나는 2개 갖고 있고, 너가 6개 갖고 있으면 나는 몇 개? 4개. 자, 여기서 일로 가려면 몇 곱해야 되면 2분의 3. 여기서 일로 가려고 해도 몇 분의면? 2분의 3.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려고 하면은 2분의 3. 느낌 뭐야? A에서 B로 가려면 3분의 2. 오케이? 그 바로 보는 방법. 여기를 1로 만들면 분자는 2분의 3이 되죠. 자, 여기가 1이면 여기서 1로 갈 때 요만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보이죠? 2분의 3 곱하면 돼요. 2분의 3. 다시 여기를 1로 만들면 3분의 2죠. 여기로 갈 때는 3분의 2 곱하면 되겠고. 보입니까? 자, 잘 보세요. 그럼 빗변에서 밑변 갈 때는 뭐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코사인 세타 곱하면 돼요. 오케이? 자, 요거를 외워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삼각비를 잘 쓰려면 비례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코사인 값을 막 이렇게 써놓고 이거 곱하고 밑변 값 이렇게 구하셨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러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와장창창 깨져요. 엄청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그래서 배울 때 잘 배워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는 코사인 값을 써가지고 뭘 표현할 거냐면 빗변과 밑변의 관계를 표현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탄젠트를 배우는 거예요. 비례식이니까. 근데 그 의미가 다 빠져 있어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그림에다가 올 겁니다. 빗변에서 밑변으로 갈 때는 코사인을 곱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거꾸로 갈 때는 뭘까? 코사인분의 1. 이러면 되겠죠. 자, 또 관찰해 봅시다.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뭐죠? 높이입니다. 그러면 빗변에서 높이로 갈 때는 사인을 곱하겠네? 빗변에서 높이로 갈 때는 사인을 곱합니다. 거꾸로 높이에서 빗변으로 갈 때는 사인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또 갑시다. 탄젠트 세타의 정의는 밑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1대 탄젠트여서 밑변에서 높이로 갈 때는 탄젠트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이겠네? 밑변에서 높이로 갈 때는 탄젠트, 거꾸로 가면 탄젠트분의 2. 자, 요거를 그림으로 외워놔야 돼요. 요걸 외워놔야 돼요. 아니, 이렇게 풀면 되는데 굳이 저걸 해야 되나? 라고 묻는다면 이제 요 문제 풀어보면 이제 느낌이 확 올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문제를 풀거나.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세타 써놓고 정신병 걸릴 만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하고 수직 그럼 여기 A 딱 이렇게 놓고 15초 줄 테니까 여기 있는 길이 여기 모든 길이를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로 표현하시고
딱 나왔다고 쳐봅시다. 바로 써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거꾸로 갈 거죠? 그죠? 자, 여기서 거꾸로 가게 되면 A에다가 나누기 T 이러면 되겠죠. 자, 여기서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죠? A에다가 나누기 T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보시면 또 삼각형 있죠? 그러면 빗변이죠, 여기가. 자, 높이로 갈 거예요. 사인 곱하면 되겠죠. 적지 마세요. 그럼 AT에다가 사인 곱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주변 이제 도형을 구해야 되니까 각도로 조사해 보면 여기 세타, 여기 x, 그럼 여기 세타, 여기 x, 여기 세타, x, 여기 세타, 여기 x.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빗변에서 높이로 가니까 사인 곱하면 되겠죠. 여기 A, S. 그럼 벌써 이 길이 표현된 겁니다. 그럼 여기가 빗변이니까 여기로 가려면 이 길이에다가 또다시 코사인 곱하면 되죠. AS 나누기 T 곱하기 C. 그죠? 좀 복잡하니까 안 쓸게요. 분필이라. 그 다음 또 여기 구해지면은 여기다 코사인 곱하면 여기로 오겠죠. 그런 식으로 15초 안에 여기다 다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야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든 삼각비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래서 요거를 써서 이제 풀 생각해요. 자,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닮음을 쓴다라는 얘기는 삼각비 쓴다라는 얘기랑 완전히 같은 얘기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얘기예요. 삼각비는 빗변 대 빗변의 비가 코사인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기 때문에 이 이름만 빼고 풀면은 중학교 2학년 버전이고 이 이름을 껴서 풀면은 중학교 3학년 이상 버전일 뿐이에요. 원리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볼게요. 그럼 요거 여기 뭐 P가 마이너스 4,0이래요. 마이너스 4,0. 그래서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A? 근데 왜 여기다가 Q라고 하셨을까? 어쨌건 A, B라고 할 때 PAB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뭐 여기가 A예요. 그럼 여기는 B. 그쵸? 자, 저걸 구할 겁니다. 이제부터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그림 좀 자르니까 하시고 원을 좀 크게 그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 생기고 이렇게 수직. 자, 그럼 여기를 이제 센터라고 해봅시다. 이 길이는 4예요. 현재 이 길이가 4입니다. P의 좌표가 마이너스 4,0이기 때문에 그럼 반지름이 2죠. 그러면 사인 세타가 현재 얼마냐면 2분의 1입니다. 세타 2, 1 직각 별로 2, 3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나는 이 길이 필요하고요. 이 길이 하면 끝나요. 그죠? 근데 현재 여기 세타고 여기 x고 여기 세타고 직각이고 x고 그럼 2니까 여기 2 코사인 세타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 높이니까 여기서 1로 가려면 2c 나누기 탄젠트 세타 그럼 끝났어요. 그래서 따라서 넓이는 2c 곱하기 2 해야지 밑변이 나와요. 4c가 밑변이에요. 높이는 t분의 2c 그리고 2분의 1 해서 계산하면 끝나요. 됐죠? 왜 이렇게 쓰는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숫자 집어넣는 거지. 여기다가 숫자 집어넣고 갖고 하지 마세요. 산수하느라 논리가 깨져. 마지막에 산수하면 돼요. 이렇게 푼다라는 느낌 아시겠습니까? 이거 외워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못 써. 좀 더 오래 걸린다 이거지. 이 그림으로 외우셔서 빨리빨리 탁탁탁탁 이렇게 돼야 되네. 목표는 자, 따라 풀기 한번 해보시고 수업 정리로 넘어갈 겁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 안 된 거 홀에 가셔서 마무리 짓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